전기산업기사 2014년도 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유도전동기의 회전력 발생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는, 자, 요 내용은 유도전동기의 회전력, 토크 이야기하는 거죠. 유도전동기의 토크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 네, 여기 보면 요거 뭐예요? 기전력이죠, 기전력. 2차 기전력의 제곱에 토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인하점이 낮으면 안 됩니다. 인하점은 뭐죠? 불이 붙는 온도예요. 불이 붙는 온도. 이 온도가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이 밑에 보면 절연유의 조건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불로권선 및 직렬권선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2원 2,2V라 하고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킬 때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성간전압의 조정 범위는,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예, 이 문제 뭐 앞에서 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성간전압 조정 범위, 이거 물어본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예요. 다음 문제 할게요. 44번 단상 및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네, 답은 2번입니다.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주파수 50Hz 슬립이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의 삼상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유도전동기의 극수 물어봤죠. 극수. 유도전동기에 관련된 공식 중에 이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F. F는 주파수를 의미하죠. 여기서 극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 바꿔도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극수는 동기 속도 분의 120파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파수는 문제에서 줬고요. 요 동기 속도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네요. 문제에서 준 건 회전자 속도를 줬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 또 이런 공식이 있어요. 회전자 속도는 1-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다. 여기서 이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1-S, 요거 슬립이죠. 넘어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기 속도는 1-슬립분의 회전자 속도다. 네,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회전자 속도 600이죠? 600 나누기 1-슬립 0.2 적용하면 이때 동기 속도는 750rp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극수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750 분의 동기 속도 750분의 120 곱하기 문제에서 주는 주파수 적용하면 이때 극수는 8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요거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요 회전자 속도 구하는 공식, 요 두 가지 암기하고 요거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직류기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 답은 3번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직류기에서 탄소 브러쉬가 설치되는 곳이 정류기죠, 그죠? 이 정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네, 답은 3번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발전되는 원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타여자 발전기는 이렇게 외부에서 계자, 여기 계자예요. 이제 외부에서 이 계자로 전원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계자 사이에는 자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속이. 이 자속이 있는 공간에서 여기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때 요 전압이 발생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가 발전하기 전에 여기 남아있는 자속을 이거를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타여자 발전기는 외부에서 계자를 여자시키는, 외부의 전원으로 계자를 여자시키는 방식인데, 이때는 여기 안에 자속이 없어도 얘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얘가 전압을 누면 바로 자속이 발생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돌기 전에 여기 있는 자속은 없어도 된다. 왜냐면 언제든지 전원을 외부에서 누면 여기가 자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여자 발전기에서는 요거 이제 타여자예요. 타여자. 외부에서 계자를 여자시킨다 해서 타여자예요. 근데 자여자 발전기는 외부에서 요 계자를 여자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발전한 전압을 이용해서 계자를 여자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발전이 돼야 돼요. 그죠? 계자가 여자되기 전에 얘가 전기를 만들어내야 전기를 줘서 얘를 여자시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속이 여기 이렇게 발생을 할 건데, 계자가 여자되기 전에는 자속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자가 여자되기 전에 여기에 어느 정도 자속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얘가 회전하면서 전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압을 유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자속, 계자가 자속을 만들기 전에 남아있는 자속을 잔류자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에서는 잔류자속이 있어야 되고요. 잔류자기, 잔류자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여자 발전기에는 분권, 직권,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잔류자기가 꼭 있어야 되고요.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델타 결선 방식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어서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면 건전상의 전압이 4배에서 6배까지 전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은 데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델타 결선 방식은 30kV 이하 계통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네, 110kV 이상은 Y 결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그럼 1번, 3번, 4번은 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은 정류기용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수은 정류기용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식은 육상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실학의 전동기의 특성과 가장 가까운 전동기는,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실학의 전동기의 특성, 삼상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삼상분권 전동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암기예요,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3300대 200V 10kV A의 단상변압기에 2차를 단락하여 1차 측에 300V를 가하니 2차에 120A가 흘렀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 그리고 백분율 임피던스 강하는,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과 백분율 임피던스 강하. 이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선 임피던스 전압부터 구하면, 자, 임피던스 전압이 뭐냐? 이제 이게 단상 변압기예요. 2차를 단락시켜 놓고 여기다가 1차에다가 0V부터 전압을 슬금슬금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슬금슬금 올리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될 때의 그 전압을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네, 임피던스 전압. 근데 이 전압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전압은 여기처럼, 여기 써놓은 것처럼 1차 전격 전류, 1차 전격 전류 곱하기 1차 임피던스, 요 1차에서의 임피던스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격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전격 전류. 용량을 줬죠? 용량. 변압기 용량은 10kV 암페어. 그럼 1차에서의 전격 전류는, 요게 P는 1차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 해서 10kV 암페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는 이렇게 넘어가면 전격 전류는 1차의 전압 분의 용량 P가 되겠네요. 그래서 용량 10kV 암페어를 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내면 1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이 변압기의 1차 전격 전압 3300대 200이라고 문제에 줬죠. 요게 이제 전격 전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1차에 3300V를 인가하면 2차에는 200V 전압이 또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3300V 얘가 이젠 1차 전격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00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이때 전격 전류는 3.03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 구한 거예요. 그죠? 이제 1차 임피던스, 여기서의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측에 300V를 인가했대요. 1차 측에. 여기에 300V를 인가했더니 여기에 2차에 120A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자, 그러면 전압 300V에다가 나누기 1차에 흐르는 1차 전류를 나눠주면 이때 이제 임피던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1차 전류는 이렇게 구하겠죠. 이 변압기니까. 변압기가 3300대 200V입니다. 이게 뭐예요? 권수비로 나타낼 수 있죠. 권수비.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분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다. 요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게 1차 전류예요. 그죠? 그래서 1차 전류는 이 분수의 분모지요?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자리를 바꿔도 식이 성립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권수비분의 2차 전류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에다가 1차 전류죠. 그래서 1차 전류를 요 공식에다 적용하면 1차 전류는 권수비분의 2차 전류 분의 V가 되겠죠. 요거 뭐예요? 요거 번분수, 분수의 분수죠? V를 1분의 V로 정리해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은 이게 1차가 되겠죠. 하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권수비,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권수비 곱하기 2차 전류분의 1차 전압. 그죠? 권수비 3300대 200. 그래서 3300 나누기 200 곱하기 2차 전류 120A 분의 1차 전압. 이 120A는 1차 전압이 300일 때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1차 전압 300을 적용해주면 이때의 여기 1차의 임피던스는 41.25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전격 전류 우리 3.03A 구했죠. 그래서 3.03A 곱하기 1차 임피던스 41.25 적용하면 이때의 요 임피던스 전압 요거는 125V가 된다 해서 2번 4번은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 임피던스 전압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10V 제곱분의 PZ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요 P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 볼트는 킬로볼트 단위의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용량 P는 10kV 암페어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임피던스 우리 여기서 구했죠? 41.25 나누기 10 곱하기 전압 1차 전압이니까 3300V예요. 그래서 3.3kV 단위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3의 제곱 요 계산하면 요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는 3.8%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 임피던스 전압이 2차를 단락시키고 0볼트에서 전압을 슬금슬금 올렸을 때 이 전류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요 공식으로 구하는데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라는 거. 요거 암기하시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정력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것도 암기예요. 정력 운전을 할 수 없는 유도 전동기는 쉐이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동기화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기화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 동기기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4번 극수는 6, 회전수는 1200rpm인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가 8인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여기 발전기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 연결해서 운전하는 발전기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연결된 게 이제 병렬 운전이에요. 네, 병렬로 연결된 발전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류 발전기란 얘기는 동기 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 발전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교류 발전기다 하면은 동기 발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발전기 두 대를 이렇게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 극수는 6극이고요. 회전수는 1200rpm입니다. 그리고 여기 극수는 8극이래요. 그리고 여기 이 병렬로 연결된 G2의 회전수를 구하랍니다. 네, 근데 이 발전기 무슨 발전기? 동기 발전기.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동기 속도. 그래서 이 발전기의 동기 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기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동기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를 구하죠. 극수를 줬어요. 근데 주파수를 모르죠. 그래서 주파수를 구한 후에 여기다 적용해서 회전 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파수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단서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발전기는 동기 속도가 1200이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6극이랍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주파수에서 이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은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고요. 6은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주파수는 60Hz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이쪽 주파수 다르고 이쪽 주파수 다를까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파수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우리 60Hz라는 거 알았으니까 극수가 8일 때 회전수를 구하면 극수 8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면 이때 이 변압기의 회전수는 900rpm 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 역시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라는 거 이것도 숙지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어떤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1.5%,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3%를 얻었다. 부하 역률이 80% 앞선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자, 전압 변동률 물어봤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를 주고 전압 변동률을 구해라 할 때는 이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예. 요게 퍼센트 저항 강화고요. 요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률이 앞선 경우죠. 얘는 진상 역률을 의미해요. 진상 역률일 때는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자 퍼센트 저항 강화 1.5 여기다가 1.5 적용하고요. 역률이 80%랍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0.8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0.8 마이너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3%,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자연스럽게 0.6이라는 거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0.6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으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마이너스 0.6%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상 역률일 때는 마이너스, 지상 역률, 늦은 역률일 때는 여기 부호가 플러스 들어간다는 거. 자, 요거 숙지하고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류 발전기에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건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지요. 4번 전기자 권선을 절전권으로 감는다.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죠. 동기기에서는 전기자 권선을 분포권 또는 단절권으로 감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는 건 고조파 발생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절전권이 아닌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7번 삼상 동기기에서 제동건선의 주목적, 제동건선 나왔습니다. 예, 제동건선 나오면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암기입니다. 암기. 어디서? 동기기에서의 제동건선 난조 방지. 예, 난조는 뭐냐면 속도 조절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속도 조절이. 그래서 동기기에서 이렇게 막 속도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막 해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제동건선을 감아서 방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선의 전류 방향은, 이 문제는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그리고 보상건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뭐냐면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소하는지 보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계자예요. N극과 S극. 계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주자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으면 주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요게 여기서 이제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서 전기자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기자에도 자속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젠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인데,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면은 자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이 방향이겠네요. 이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 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발생하고 여기는 자속이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되는 자속 때문에 이 주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5개가 발생했는데 이거 틀어지는 바람에 자속이 줄어들어요. N극에서 발생해서 S극으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속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자속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계자 쪽에 권선을 감습니다. 여기다가 권선을 감아 놓는데 이 권선은 어떻게 감냐면 요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감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이,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이쪽 방향이다 하면은 반대쪽으로 감아서 자속을 반대쪽으로 일으켜요. 그러면 주 자속이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상쇄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 방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보상건선을 설치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죠?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 서로 상쇄를 시키겠죠. 그래서 답은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린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어떤 거고 보상건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9번 10극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600 단중 파권이고 매극의 자속수가 0.01 웨버 600 rpm일 때 유도 기전력은,
자, 직류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류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60A분의 PZ 파이 N. 요 P는 극수, 그래서 10극 곱하기 Z는 전기자 총 도체수 600. 요 극수 10극이죠? 600 곱하기 자속수는 0.01 웨버. 그 다음에 회전수는 600 RPM 나누기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단중 팍권이라고 했죠? 팍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입니다. 2. 그래서 2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팍권이 아니고 중권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팍권인지 주권인지 요거 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에 넣으시면 이때의 유기기전력은 300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팍권인지 중권인지 꼭 구분하셔가지고 요 병렬회로수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번 전동력 응용 기기에서 G2 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는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G2 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건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G2 제곱은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 회전력을 제거하여도 그러니까 전원을 차단해도 바로 정지하지 않고 회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현상. 회전력이 유지된다는 건 뭐예요? 전원을 꺼도 전원을 차단을 해도 전동기가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전력이 사라질 때까지. 근데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딱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층으로 가서 전원이 차단이 딱 되면 전동기가 바로 멈춰야겠죠. 멈추지 않고 회전력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층이 안 멈추고 조금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딱 멈추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GD2 플라이휠 효과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거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4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딱 덮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또 봐주세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답은 찾는다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계산 문제 같은 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쭉 써보시고 고학용 계산기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